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이 책은 그냥 예술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그 혁명적인 생각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보통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게 단순히 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존 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말보다 먼저 온다.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에 보고 알아본다. 바로 이 문장에 존 버거 생각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본다는 행위가 얼마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새로운 보는 방식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뭘 볼 때 그게 그냥 눈에 비친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신념, 경험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버거가 말한 보는 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 사이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거랑 우리가 그냥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쵸? 지식이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이미지는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거. 그건 누군가의 아주 특정한 관점,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모든 이미지에 특정한 보는 방식이 담겨 있다면 예술 작품은 어떨까요? 버거는 여기서 예술이 종종 신비화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가려버린다는 뜻인데요. 미술관에 떡하니 갈려있는 멋진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작품들이 원래 있던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뚝 떼어져서 뭔가 되게 어렵고 고상한 걸로 포장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비화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화가 프란스 할스가 그린 두 점의 초상화, 양로원 이사들과 양로원 여성 이사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신비화가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을 보면 미술 비평가들은 뭐 조화로운 융합이니 잊을 수 없는 대비니 하면서 우아하게 평론을 하죠. 자, 그런데 오른쪽의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할스는 완전 빈털털이었고요. 그림 속 인물들, 그러니까 양로원 이사들한테 자선을 받아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예술가가 자신의 후원자들을 그린 거죠. 이 날카로운 사회적 드라마가 비평가들의 고상한 언어를 거치면서 그냥 놀랍게 잘 만들어진 사물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화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게 신비화입니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걸 일부러 어렵게 꼬아서 설명해서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지배계층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술에 담긴 권력이나 계급 같은 불편한 진실을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보는 방식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정말 혁명적인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의 등장은 예술과 우리의 관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꿔놓았죠. 세상에 단 하나뿐이던 원본이 무한히 복제 가능한 이미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흐름을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카메라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그게 걸린 장소랑 한 몸이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벽 같은 곳에 딱 붙어서 그 의미를 가졌죠. 그런데 카메라가 나타나서 이걸 마구 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뿐이라는 특별함, 그 아우라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미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정보 쪼가리가 됐죠. 그럼 원본 그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림이 뭘 말하는지보다 이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품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희소성과 어마어마한 가격이 더 중요해졌어요. 버거는 이걸 가짜 종교성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우리가 성물을 대하듯이 그 그림 자체를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이 카메라가 가져온 충격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소련의 실험 영화 감독이었던 지가 베르토프의 선언인데요. 나는 눈이다. 기계의 눈이다. 이 기계는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세상을 보여준다. 나의 길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카메라 덕분에 이미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이미지에 담긴 보는 방식까지 평등해진 건 아니었어요. 버게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를 아주 전통적인 장르, 바로 유럽 미술의 여성 누드화에서 찾아냅니다. 우리가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그 그림들 뒤에 숨겨진 시선의 권력을 한번 들여다보죠. 남성은 행동하고 여성은 나타난다. 남성은 여성을 본다. 여성은 보여지는 자신을 의식한다. 이 말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내면에는 두 개의 시선이 항상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주체로서의 나인데 다른 하나는 남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끊임없이 의식하고 검열하는 또 다른 나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버거는 벌거벗음, 네이키드와 누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그냥 나 자신인 상태, 꾸밈 없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누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람당하기 위해 연출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버거는 누드를 일종의 의상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유럽 누드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그림 속 여성이 아니라 그림 밖에서 그걸 보고 있는 관객, 즉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관객은 당연히 남성으로 상정되죠. 여성의 몸은 철저하게 그 남성 관객의 시선을 위해 배치되고 또 연출됩니다. 여성 자신의 욕망은 철저히 지워지고요. 결국 그림 속 여성은 그 그림이라는 산물과 똑같이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버거가 이 수백 년 전 유화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 일상에 그대로 살아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유화와 광고 사이에는 아주 직접적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버거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화가 쓰던 그 시각적인 문법,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광고라는 새로운 집을 찾았다는 거죠. 옛날 유화가 부자들의 소유물을 그리면서 이걸 가지니 이렇게 좋지? 하고 뽐냈다면 광고 역시 이걸 사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죠. 작동 원리가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가 우리에게 파는 궁극적인 판타지가 바로 글래머입니다. 여기서 글래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광고가 만들어낸 아주 현대적인 감정인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광고가 우리를 설득하는 공식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첫째, 일단 지금 당신의 삶은 뭔가 부족하다면서 불안감을 슬쩍 심어줍니다. 둘째, 이 제품만 있으면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 수 있는지 부러워할 만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죠. 셋째, 바로 이 제품이 그 간극을 메워줄 마법의 아이템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광고가 진짜로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당신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 그 판타지인 거예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유화는요, 소유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줬어요. 현실을 긍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광고는 정반대예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불만족스럽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거고요. 결국 과거의 예술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이미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